CEO 소평 멤버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영철학자 서진영입니다. 네, 오늘 같이 볼 책은 바로 이 책 볼드입니다. 볼드. 2019년 7월호 소평에 실린 네 번째 소평 책인데요. 볼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기하급수적 성장. 이렇게 성장하는 시대에 대담한 사람만이 미래를 지을 수 있다. 근데 대담하지 않았던 기업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코닥입니다. 코닥 얘기 먼저 오늘 첫 번째 사례로 들어보고 이 코닥의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변화될 6가지 D의 변화가 세상을 바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6가지를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닥 사례 한번 볼까요? 서평북으로 보시는 분들은 176페이지를 펴시면 바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기하급수를 놓쳐서 망한 회사 바로 코닥입니다. 공룡기업의 탄생. 사실 코닥이라는 회사가 정말 우리에게 추억을 가져다 준 회사 아닙니까? 이 카메라, 이 필름을 만드는 회사인데 코닥의 시작은 어땠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1878년, 엄청 오래됐네요. 1878년의 일이다. 24살의 청년 조지 이스트먼은 로체스터 저축은행의 말단 사원이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휴가를 얻은 이스트먼은 도미니카 공화국의 수도 산토 도밍고로 떠나기로 했다. 이스트먼은 여행의 추억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었다. 그래서 동료가 알려주는 대로 사진 촬영 장비를 몽땅 구입했다. 그런데 전부 구입하고 보니 그 장비라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큰 개 한 마리만한 카메라, 큰 개도 어느 정도 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골든 리트리버 성견 정도가 될까요? 거대한 삼각대, 물 한 주전자. 물이 왜 필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물도 필요했나 봅니다. 찍을 때. 그리고 육중한 건판 상자, 건판들, 유리 탱크, 각종 화학약품, 여기에 대형 텐트까지 필요했다. 이걸 들고서 여행을 가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노출 전에는 건판에 강강제를 바르고 노출 후 사진을 현상하려면 어두운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텐트는 필수였다. 이스트먼은 끝내 이 휴가를 떠나지 못했다. 결국 이거 들고 휴가를 갈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이스트먼은 화학에 푹 빠져들었다. 당시만 해도 사진은 습식, 습하다 할 때 습입니다. 하지만 이스트먼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다. 그러다가 어느 글을 읽고 건조 후에도 감광성을 유지하는 젤라틴 유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스트먼은 밤마다 어머니의 부엌에서 이리저리 조건을 바꿔가며 실험을 시작했다. 뚝딱뚝딱 무언가를 만들어내는데 천부적인 소질이 있던 이스트먼은 채 2년도 안 되어 건판 제조법과 건판 제조 기계를 발명했다. 이스트먼 건판 회사, 이스트먼 드라이 플레이트 컴퍼니가 탄생한 것이다. 이스트먼의 발명가 기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1884년에는 롤필름을 발명했고, 롤필름이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옛날에는 필름을 이렇게 쭉 당겨서 이렇게 카메라에서 찍었던 거죠. 4년 후에는 이 롤필름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카메라를 고안했다. 1888년에 상용화된 이 카메라는 나중에 버튼만 누르세요라는 광고 문구로 시장을 공략하게 된다. 이스트먼 건판 회사는 이제 이스트먼사가 되었지만 어쩐지 쉽게 기억에 남는 이름은 아니었다. 이스트먼은 좀 더 입에 착 달라붙으면서도 쉽게 기억될 만한 이름을 원했다. 마침 그가 좋아하는 알파벳이 K였다. 이렇게 해서 1892년 이스트먼 코닥 컴퍼니가 탄생한다. 그 옛날 누군가가 조지 이스트먼에게 코닥의 사업 모델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다면 그는 아마 화학약품 자재상과 포목상은 건판을 포목으로 본 거죠. 포목상의 중간쯤 된다고 답했을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급변했다. 점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는 단순히 건판만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사진을 일상의 한 부분으로 만들고 있다고요. 이스트만의 말이다. 그는 나중에 표현을 살짝 바꾸어 사진을 연필처럼 간편하게 만들고 싶었다고도 했다. 정말 쉽게 사진을 찍는 방법, 휴가를 포기할 만하죠. 이후 100년 동안 이스트만 코닥이 한 일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렇게 잘 나가던 코닥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뭐죠? 디지털 카메라가 탄생돼요. 근데 디지털 카메라가 이스트만 코닥의 회사 내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스티븐 세스는 주걱턱의 키가 큰 남자이다. 1973년, 100년 뒤네요. 세스는 런셀러 폴리테크닉 대학교를 막 졸업한 사회초년생이었다. 전기공학을 전공한 세스는 코닥의 장치사업부 연구소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몇 달 지나지 않아 상관인 게러스 로이드로부터 작은 부탁 하나를 받았다.
얼마 전에 페어차일드 반도체에서 전하를 트랜지스터로 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CCD, 전하 결합 소자라는 것을 처음으로 발명했으니 그 장치를 코닥의 이미지 처리에 이용할 수 있을지 알아봐 달라는 것이었다. 결과는 어땠을까? 뛰어난 기술자 몇 명과 소규모 팀을 결성해 연구를 시작한 세스는 마침내 1975년 CCD를 이용한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와 디지털 기록 장치를 만들어낸다. 세상에. 이 필름뿐만 아니고 디지털 카메라도 코닥에서 최초로 발명을 했어요. 근데 왜 코닥이 사라졌을까요? 언젠가 패스트 컴퍼니 책입니다. 패스트 컴퍼니가 모여서 것처럼 폴라로이드와 어린이 철자 연습기를 겹쳐놓은 듯이 생긴 이 카메라는 토스트만한 크기에 무게 3.9kg, 0.01메가픽셀의 해상도로 흑백 디지털 사진을 30장까지 찍을 수 있었다. 왜 30장까지일까요? 당시에 롤 필름이 24장, 36장 정도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30장 정도로 맞췄다는 거죠. 또한 이 디지털 카메라에는 당시로서는 유일한 영구 저장 매체였던 카세트 테이프에 사진을 저장했다. 그럼에도 이 제품은 믿기 힘들 만큼 놀라운 업적이었고 세스는 이것을 통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나중에 세스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 장치를 시연하게 되면 말이죠. 그러니까 1976년에 코닥 같은 회사에서 필름 없이 사진을 찍고 종이에 인쇄하지 않고 전자화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시연한다면 당연히 수많은 질문에 대비를 하지요. 사람들이 기술에 관해 물어볼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질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쯤 제대로 출시되느냐, 언제쯤 상용화될 것 같으냐, 사진을 전자화면에서 볼 이유가 있느냐 같은 것만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 기술의 중요성을 모른 거죠. 이게 지금 기존 사업에 미칠 영향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회의가 열린 날부터 20년이 지난 1996년 코닥은 14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시가총액 280억 달러의 기업이 되어 있었다. 코닥은 사실상 분야 하나를 독점했다. 미국에서 코닥은 필름 시장의 90%, 카메라 시장의 85%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 코닥은 자신들의 사업 모델을 잊고 말았다. 코닥의 시작은 분명 화학약품 및 종이 사업이었지만 코닥이 시장 지배자가 된 것은 편의 사업에 종사하면서부터였다. 편의 사업이라는 말로 부족하다. 코닥이 훨씬 더 정확히 뭘 만들었느냐는 질문이 남기 때문이다. 무엇일까요? 단순히 사진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진은 표현 수단인 거죠. 표현되는 것은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코닥 모멘트라고 불리는 삶의 중요한 순간들이다. 찰나를 포착하고 순간을 남기고 삶을 기록하고 싶은 우리의 욕망이다. 다시 말해 코닥은 추억을 기록하는 사업을 했다. 그렇게 추억을 기록하는데 디지털 카메라보다 더 편리한 것이 있을까? 그러나 20세기 말에 코닥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가 자신들의 화학산업과 인화지 사업을 좀먹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경쟁을 강요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그대로 사장시켜버렸다. 세상에 자기가 개발해놓고 자기가 사장시켜버립니다. 경영진은 0.01메가픽셀의 저해상도 카메라가 기하급수로 성장하다가 결국에는 고해상도 이미지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신기술을 무시했던 코닥은 시장을 장악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고 오히려 시장에서 수세에 몰리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어떻습니까? 새로운 기술이 나타났을 때 이것이 우리 사업의 연관 분야일 때 우리는 걱정을 하죠. 이 기술 언제 나와? 이 기술 얼마나 시장에 빨리 나올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우리의 기존 시장을 좀 먹을까?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는 순간에 그리고 그 순간이 멀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렇게 코닥처럼 어려워지는 겁니다. 연관 사업에서 연관 분야에서 신기술이 나올 때는 최대한 빨리 그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이 생존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코닥이 어려워진 이유는 기하급수적 성장이라는 모델을 놓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코닥이 놓친 기하급수적 성장이 무엇인지는 바로 다음 영상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영입니다.